오리건주에서 한인 여행사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돼 9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올해의 한인상 대상에 란킴 뉴욕주 하원 40지구 당선인이 선정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1,063원으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7번 지하철에서 인도계 남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회장 당선자 고용화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리건주에서 캐나다 밴쿠버의 한인 여행사 소속 전세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수십 미터 언덕 아래로 굴러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자 거의 대부분이 한인이라고 하는데요.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오리건주 동부 84번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갓길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드레일을 부수고 30여 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버스 지붕과 운전석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39명의 탑승자 중 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버스가 세 차례나 구르며 암석으로 돼 있는 언덕의 바닥에 처박히는 바람에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생존했지만 부상이 심해 현지 경찰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기후변화가 심한 탓에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길이 미끄러지는 등 죽음의 통로로 불리는 곳입니다. 승객 대부분은 시애틀과 밴쿠버의 한인들로 라스베가스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시애틀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사고 수습을 위해 영사를 보낸 상태입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패틀턴의 세인트 앤서니 병원과 인근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매년 뉴욕 한인회가 수여하는 올해 한인상 대상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지난 금요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한인사회에서 추천된 23명에 대한 올해 한인상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올해 한인상 선정위원회는 그동안 추천을 받은 올해 한인상 수상 후보들을 무기명 투표 방식을 통해 대상 1명과 올해 한인상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한인상 대상은 란킴 뉴욕주 하원 40지구 당선인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 한인상에는 이상숙 뉴스앤패밀리 포커스 대표와 오세정 퀸즈 성당 사목회장, 또 이경희 전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과 허병열 뉴욕 한국학교 이사장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후보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를 내려서 무기명으로 아주 진행도 잘 됐고 공명정당하게 한인인 후보 선정이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 윤정남 전 뉴욕 한인청과협회장, 고 김천원 변호사 등 2명이 커뮤니티 봉사상 수상자로 김지원 제2인 전자 대표와 이황용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 공동회장이 각각 기업인상과 차세대 리더십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세스 앤드류 데모클래시 플랩 차터스쿨 교장, 제임스 로튼드 팰리세이지 팍 시장, 유대인 대표기관인 JCIC의 로버트 카플란 디렉터 등 3명이 외국인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월 11일 롱아일랜드 레너지 연회장에서 열리는 창립 53주년 기념 뉴욕 한인회관과 미주 한인회 날 행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2012년 증시 마지막 날인 오늘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1,063원으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화 강세에다 한국 식품 등의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가 더욱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주성훈 기자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초 1,083원으로 시작한 환율은 2012년 마지막 날인 오늘 1,063원으로 거래를 마감해 한 달 동안 20원 하락했습니다. 오늘 기준 환율 1,063원은 1년 전 1,159원보다 96원 하락했고 올 들어 최고 환율을 기록했던
5월 24일 1184원보다는 무려 121원이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원화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락 추세의 환율이 1040원대에서 조정 국면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원화 강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유로 비교가 어느 정도 안정화됨으로써 외국인의 매수가 증가되고 무역 수지 흑자, 외환 보유고의 증가, FR의 양적 완화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 내년도 상반기는 원화가 1040원대까지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유학생이나 한국에서 미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령 한국에서 500만 원을 환전할 경우 1년 전에 비해 400달러가량을 더 미국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한국발 미국행 여행객이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부터 들여오는 식품 및 공산품 등 대부분 상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 미국 내 한인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달려오는 7번 지하철로 인도계 남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7일 퀸즈 블루바드 선상 써니사이드 40가역 승강장에서 46세 인도계 남성 수나도 센을 선로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31세 히스패닉계 에리카 메난데즈를 지난 29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메넨데즈는 이날 오전 브루클린 일대를 배회하던 중 배포된 몽타주를 통한 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메넨데즈는 정신병력을 앓았던 기록이 있으며 9.11 테러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인도계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메넨데즈는 검찰 조사에서 세계 무역센터를 파괴한 무슬림과 힌두교도들을 2001년부터 증오해왔다고 말하는 등 특별히 힌두교도로 추정된 센을 겨냥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메넨데즈에게 증오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그녀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25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전철역에서의 사망사고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병력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회장 당선자 고영아 씨가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 한인회는 당분간 다시 이현택 현 회장의 직무 대행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지난 24일 사퇴서를 제출한 고영아 당선자의 최종 사퇴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당선자가 사퇴서에서 밝힌 이유는 건강 문제입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고 당선자는 지난 24일 사퇴 의사를 최초로 밝혔으며 한인회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과 30일 연속 회의를 열고 이현택 현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만장일치 결의했고 이 회장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 선출 때까지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에 의하면 차기 회장은 이 회장 직무대행이 새롭게 구성하는 선관위에서 선출하게 되며 이 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이벤트 볼 드롭 행사가 올해에도 펼쳐지는데요. 볼 드롭, 말 그대로 공이 내려오는 순간 시계는 2013년 1월 1일이 됩니다. 오색종이가 건물 위로 뿌려지는 절정의 순간을 현장에서 또는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908년부터 시작된 뉴욕시 새해맞이 행사인 볼드롭 행사에는 수시간 전부터 신년을 맞으려는 시민과 관광객이 모여듭니다.
이번에도 몰드랍 행사가 거행되는 맨해튼 타임스퀘어 일대에 대대적인 교통 통제가 실시됩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타임스퀘어 일대 교통 통행을 전면 차단하며 인근 도로의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통제 도로는 7애비뉴를 따라 41가에서 59가까지, 브로드웨이를 따라 47가에서 59가까지, 43가에서 47가 사이 6애비뉴와 8애비뉴 등에 적용됩니다. 또 지하철 NRW 노선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맨해튼 49가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타임스퀘어를 찾는 참석자들은 43가에서 센트럴파크 사이 7애비뉴와 브로드웨이 등으로 도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큰 가방이나 어깨에 매는 배낭은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주류 반입도 금지됩니다. 또한 타임스퀘어 내 몰드랍 행사 관람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관람 구간으로 복귀도 불가능합니다. 새해를 알리면서 복을 부른다는 음식 떡국인데요. 올해도 서로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떡국 잔치를 마련합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식당들이 2013년 계산년 새해 아침을 새롭게 출발하는 한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무려 떡국 잔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뉴욕 퀸즈와 맨해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등에서 10여 곳의 한인 식당이 참가합니다. 11년 전부터 무료 떡국을 제공해온 함지박 식당은 올해도 외롭고 쓸쓸하게 새해 아침을 맞는 한인들을 위해 떡국을 준비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퀸즈 우드사이드에 있는 해운대 갈비에서도 올해는 파전과 빈대떡을 준비하고 많은 한인들이 서로 나누며 온정을 베푸는 새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식당들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에 떡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인 식당뿐 아니라 새해 첫날 송구영신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 등에서는 예배 후 교인들에게 무료 떡국을 제공합니다. 플러싱 설 퍼레이드가 내년 2월 16일인데요. 이 기간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에 보수공사 일정을 두고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공사 일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요지부동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년 설 행사 기간에도 7번 전철의 보수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치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에는 2월 10일인 내년 설과 이를 기념하기 위해 펼쳐지는 2월 16일에 연례 플러싱 설 퍼레이드가 포함돼 있어 7번 전철의 운행이 중단되면 쇼핑객이나 방문자 유치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크리스틴 퀸 뉴욕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피터 구, 지미 벤 브레머 시의원 등은 내년 3월 25일까지 13주 동안 주말에 진행될 예정인 7번 전철 보수공사 일정을 변경해달라며 청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13주 연속으로 매 주말마다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방침이라며 이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7번 전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MTA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뉴욕주 하원 의원도 설 행사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공사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MTA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학교에 무장경찰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포 분위기를 없게 하면서 학교를 방어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찬반 의견은 거셉니다. 커네티컷 뉴타운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전국 총기협회가 각 학교에 무장경찰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의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학교 안전을 위해 무장경찰 활용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BS 등 언론에 따르면 스태튼 아일랜드 커뮤니티 교육위원회는 은퇴한 경찰관을 채용해 무장경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퇴 경관의 풍부한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활용해 학교를 방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염려해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을 착용할 것이며 권총은 보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학부모들도 학생의 안전을 위해 무장경찰 배치에 찬성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국은 학교에 무장경찰관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7일 이번 방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뒤에 시교육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세계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미 경제가 새해에 순항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재정 절벽에 부딪힌다면 새해 세계 경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재정 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절벽 우려에도 노동과 주택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 경제는 순항할 것으로 월가 전문가들이 일제히 내다봤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 22일까지의 한 주간 실업수당을 처음 청구한 미국인이 35만 명으로 그 전주보다 12,000명 감소해 4주 평균치 기준으로 4년여 사이 최저를 기록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6만 명을 밑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또 뉴욕 소재 민간 경제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현재 경기 신뢰지수도 2008년 8월 이후 가장 낙관적으로 나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택시장도 지난달 미국의 신축 주택 판매는 연율 기준 37만 7천 채로 2년여 사이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신축 주택 수요도 11월에 한해 전보다 15.3% 증가한 것으로 지난 27일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관리비 문제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LA 한인타운의 다울정이 새해부터 다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최근 LA시 환경 미화국으로부터 3만 6천 달러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공회는 현재 경비를 담당할 업체를 찾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한 블랙 프라이데이의 줄서기 경쟁.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치열하다는 사립학교 입학 경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앞다퉈 줄을 서는 이들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려는 부모들입니다. 선착순 선발이라 경쟁이 치열합니다. To me, as a father, I definitely want my kids to have better opportunities than I've ever had. 서로 앞에 서려 몸싸움이 벌어지는 통에 그만 한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까지 출동했습니다. People were told beforehand, how to behave, so hopefully to avoid that type of situation. But there was some jostling as they went across the driveway.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벌어진 줄서기 경쟁은 원서 접수 이전 주말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앞에 줄 지어진 텐트들.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사흘을 꼬박 야영도 불사한 겁니다. We start off, in our younger days, like we're waiting in line for concert tickets and that kind of stuff. Never thought that we'd have to wait in line to get our child into school. 뚝 떨어진 기온과 주룩주룩 내리는 비도 부모들의 열성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We saw grandparents. We saw, moms that were pregnant. They were out there because they wanted their kids in the schools. 갈수록 치열해지는 입학 전쟁에 지역 교육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There is no perfect system. So regardless of what we do, someone's not going to get in that wants to get in. I would do it again for our baby if it hasn't been fixed by then, if they don't come up with a new plan. 줄서기 경쟁에서 이긴 부모들이나 진 부모들 모두 꼭 이래야만 하는 건가 하는 허탈감에 빠집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해외 정보 감시법의 5년 연장안에 서명했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은 미 정보당국이 수상한 외국인 첩자와 테러범의 해외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법으로 영장 없이도 외국인의 전화를 도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접속해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법의 연장안은 지난 28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20대 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뮤엘 진 씨가 총 47개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진 씨는 지난 4월 수주에 걸쳐 수십 대의 차량을 파손하고 절도와 불을 지른 혐의로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진 씨의 혐의는 현재 2개의 방화 혐의가 포함돼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레인과 뉴저지 트랜짓이 31일과 1월 1일 연장 운행합니다. 패스트트레인은 오늘 오전 5시부터 전 노선이 평일 스케줄로 오늘 오후 10시부터 1월 1일 오전 5시까지는 뉴욕에서 33스트리트, 호버큰에서 33스트리트 노선으로 10분 간격 운행합니다. 뉴저지 트랜짓도 오늘 평일 스케줄로 움직이며 일부 노선은 특별편도 운행합니다. 지난 28일 오전 6시쯤 남부 뉴저지 글로세스터 타운십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용의자로 조사를 받던 한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에 총을 빼앗아 총격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반면 1명은 복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캠든 카운티 검찰은 현재 사건 발생 정황을 조사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새해 첫날에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해 첫날인 내일은 바람이 불면서 오전 중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요일은 맑겠으며 곳에 따라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겨울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2012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